사실 소말리아가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 해적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국경선을 보면 너무너무 자원이 풍부할 것 같은, 특히나 바다 쪽에서의 자원이 너무 풍부할 것 같은데 왜 해적들이 이렇게 들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은 약간 자경단처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내전이 되고 무정부가 되니까 그 업 하던 분들께서 이제 다른 외국 선박들이 와서 이제 업하는 거를 우리 막아보자. 고기 잡아가는 거 못하게 하자. 네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고수익 비즈니스가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뀐 거고. 이제 실제로 그럼 제일 처음엔 자경단 이렇게 하면서 너 일로 와. 너 남의 땅에서 이거 잡아. 내놔. 그 노트북 내놔.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갔더니 고기가 이게 훨씬 비싸.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 파벌들이 있으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데, 군 파벌들도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을 계속 그렇죠. 하거나 내전할 거면 그런 고수익이 이제 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군 파벌들이 오히려 쾌석 정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더 해적을 더해서 더 돈을 좀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내전과 그 특정 군 파벌과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그 위치를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무장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를 잘 몰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 위치를 보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이 홍해를 드나드는 모든 배들이 이 아덴만 아덴만 앞으로 지역을 지나가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딴 건 아무것도 없어. 총만 있고 배가 있어.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근데 답답하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소말리아에서 좀 멀리 떨어져야지. 올라갔더니 후티가 있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만약에 소말랜드가 인정을 받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군사 뭔가를 한다면 이 지역은 꽤나 안전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하다기보다는 더 시끄러운 이제 지역이 될 수 난리가 있죠. 나겠죠. 후티하고 서로 이렇게 되니까 해적은 없고 해군이 있는 네. 상황이. 이스라엘은 소말리에 있고 그 옆에는 튀르키예 있고 사우디가 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가지고 싸울 텐데요. 차라리 해적인 게 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옛날 중국 가면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똑같이 길목에서 다리 같은 거를 동네 주민들이 막아놓고 돈을 받아요. 맞아요. 예. 경운기로 앞에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당번 서가지고 다리를 막아놓고는 거기 안 가면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길목을 자기들은 이거 하면서 이제 집에 농사 지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공안이 내려왔다니까는 한 명이 딱 오더래요. 공안도 예외는 없으니까 돈은 내시라고. 이거를 가야 되는데, 유적지 가야 되는데 한 2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차 크니까 요금표를 줘요. 그래서 성인 얼마 해가지고. 산적이네. 거기 산적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나면서부터 그러한 그래서 아니요, 평범한 농민들인데 이게 말씀하신 돈이- 것처럼 네. 이게 제일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해적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명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그 조그만 수로가 바브 알 만답이에요. 우리 붙여서 바불 만답이라고 바불 부르거든요. 네, 그게 눈물의 문입니다. 그 미소의 문이라고 해놨으면.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갈 텐데 눈물의 문. 그 들어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유럽에 수출하는 거는요.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로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 수에즈 통해가지고 운하로 유럽 가거든요. 네. 거기 막히니까 희망봉으로 돌아가잖아요. 2주 더 걸립니다.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컨테이너선 하나 거기 수에즈 운하에 걸려가지고 맞아요. 예. 전 세계 물류가 난리 네, 났었죠. 일본 때문에. 근데 그냥 지도를 보다 보니까요. 예멘에는 후티 반군 있잖아요. 이란과 손을 잡고 반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멘 정부에 반하는 군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란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란이 그 전부터 지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강력한 조직일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강력한 조직은 아닌데 지상군을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는 못 이기는 군대입니다. 어디 막 숨을 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예멘이라는 지역이 험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들이 수도를 장악하기 전에는 북부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멘 친구한테 아니 그냥 북부 들어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공격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경이잖아요. 예멘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80km랍니다. 네. 80km를 들어올 수가 없대요. 왜요? 죽음의 행진이 될 거니까. 그게 험한 길이라서 매복 이런 데서 다 쓸려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거기를 공습했거든요. 공습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루안다 제노사이드도 그렇고 소말리아 내전도 이렇고, 이거가 약간 국제관계에서 어떤 좀 의미가 있냐면 외부 세력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재건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사실 깨닫게 된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군이 맨 처음에 개입했을 때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기근 때문에 맨 기근 처음에 때문에. 그 내전과 그 독재가 너무 인권을 유린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근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특정 파벌들이 이제 받았던 구호 물품을 팔고 다시 또 무기화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이제 군사작전으로 바뀌어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블랙호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전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군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손을 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아프리카 연합에서 뭐 아프리칸 솔루션스 투 아프리칸 프로블럼 아프리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는 식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말리아의 내용들은 그 아프리카 연합에서 그 각국의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엔군처럼 네, 유엔군처럼. 아프리카 근데 연합군.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을 비롯해서 이쪽으로부터 이제 지원은 받지만 실제 재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쪽 영 내에서 한번 해결해 볼래?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온 어떤 국제 관계의 어떤 변화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소말리아의 안쪽에 있는 군벌들은 근대 시대의 그런 군벌들처럼 각 지역에 좀 힘 있는 자들이 무장을 하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이런 네, 느낌인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네, 그게 끝이 안 나요. 제가 소말리아 부족 관련해서 이제 소말리아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공사장 현장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계? 쇠파이프로 비계. 이렇게 네네네. 연결해 놓은 거 있죠. 스캐폴딩. 네, 그겁니다. 비계. 그러니까 그 부족의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이 부족이다 해서 딱 여기고 여기가 아니라 이게 다 교집합이 많다는 얘기죠. 교집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는 아니고 네. 근데 이 맺어진 끈들이 무너지는 순간 이건 전체가 네, 무너질 네. 수 있는 거고. 네, 네. 얼개설기 이게 스캐폴딩이 그러니까 커다란 걸 임시로 하는 구조물들인데 그건 쉽게 이었다 뗄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머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허약하게 느슨하게 느껴 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네, 그 네, 스캐폴딩 구조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소말리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소말리아가 분리되는 거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소말리랜드라는 나라로 인정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으려는 게 이 문제가 돼요. 첫 번째로는 해군 기지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이스라엘 군 기지를요.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기도 하는 건데 가자 주민들을 이쪽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가 1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소말리아 대통령이 정보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소말리랜드를 독립을 인정한 조건으로 이 두 가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상은 실제로 비슷한 구상이 아프리카에서 실현된 사례가 있죠.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가 원래 미국에 있었던 흑인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역이민하면서 세워진 국가. 시에라리온. 그리고 실제로 거기 그렇게 해서 뭐 생겨진 나라긴 하지만 최근에는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특정 국가에서 이제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나라던가 네. 루안다라던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성사가 될 확률이 높은 국제 환경 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소말리랜드를 독립하면 결국에는 소말리랜드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좋죠. 대승적 사업이 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은 난리가 난 거죠. 세 가지 다 주변 국가들이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아주 발끈했고요.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일단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지도 보면요. 빅토리아 호수 이게 바다예요? 이거 크기로 보면 서해보다 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도 그죠. 실제로 가시면 바다처럼 거기서 날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록화호, 무메루호, 말라위호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아니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여기가 인류의 기원이라고 할 만큼 오래된 땅인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참고로 그 빅토리아 호수는요 우리나라 이미 고지도에도 나와요. 저도 전시대 혼일강 역대 지도 보면은요 네. 이미 거기에 아프리카가 표시돼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절반이 빅토리아 호수로 표시돼 있어요. 그만큼 크게 느꼈구나 예, 그 시대 예, 사람들은. 진짜 너무 신기해요.